저도 대학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이 자소서 전문가들 강의를 학교에서 많이 들었는데, 저는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요. 안녕하십니까.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입니다. 오늘 저는 이 자소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 자소서가 왜 투자랑 연결이 되는지,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, 특히 왜 취준생이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취업 과정이라는 게 사실 투자 과정이랑 절대 다르지 않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구성을 이 남탓 핑계 사회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해서 짧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촬영을 조금 하고요. 이 회사에 비전이 있어서 입사했어요. 이 말에 대한 제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,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 자소서 전문가는 당연히 투자를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이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, 그리고 자소서가 막아준 나의 투자 손실과 이익이 뭐가 있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늘 필요가 없는데 늦게 됐는데요. 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 헬 조선이라고 하잖아요.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,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이 시골 분이신데, 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. 부모님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지 모르세요. 아직 모르고 계시고, 사실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, 지금 제가 부모님이 이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. 사실 제가 돈을 얼마 모은지도 사실 부모님 모르세요.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집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. 네, 근데 뭐라 그러죠? 제 나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적기를 몇 번 놓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솔직하게 말해서. 근데 저도 나이가 32살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좀 피곤해요. 이 이사 다니고 월세를 산다라는 게 사실 이제는 좀 안정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이 제 나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을 내가 거쳤기 때문에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, 부모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. 부모님 때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이라는 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거잖아요. 이젠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젊은이로서 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가난의 굴레가 아닌 자유를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진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결코 나쁜 나라가 아니거든요. 생각보다 저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다른 나라 좋은 사람만 쏙쏙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물론 개선할 부분이 있죠.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저는 들이댄다.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할 건데, 이 경제정책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.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좀 사회에 대한 이런 불만을 보단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욕먹을 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저처럼 흑수저, 저는 큰 부자가 되는 건 꿈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돈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충분히 저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어느 나라에도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제가 언제 한번 할 거지만 서울은 메가시티 대비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.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다른 데 가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고 무슨 놀아도 되고 이런 거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빨리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걸 만들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, 이게 SBS 스페셜에서 했던 이 짠돌이들의 비법, 잘 사는 비법에 관한 방송이었는데, 저도 솔직하게 이 세 분은 저도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.
예. 이 여자분이 제가 아직도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저보다 한두 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33인가 4인가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20대 제 기억에 맞다면 이 강남에 집을 사셨거든요. 자기 힘으로.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. 자기는 이 되게 사고 싶은 가방인가 무슨 명품이 있으셨대요. 이분이. 누가 봐도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주식을 샀다 그러더라고요. 이 주식을 계속 사 모으고 가방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방을 샀다고. 그래서 자기 이걸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시민에 대한 일상생활이지만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고, 아 이런 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사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생각보다 이분이 욕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사실 이분을 제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, 이분이 왜 욕을 먹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는 안 되거든요.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남이 하면 배 아프고 핑계대고 사회에 대한 불만 갖고 남이 그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걸 박수를 쳐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,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안 될 사람입니다. 진짜요.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안 될 그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 있어요. 좀 이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, 정작 본인이 이 상황 오면은 칭찬해달라 그럴 거면서, 그렇잖아요. 우리가 그 시각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. 그 회사 비전이 있어서 입사했어요 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,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회사가 비전이 있으면 그 회사가 상장사일 가능성도 높고, 그럼 주식을 사야죠. 이 회사가 비전이 있다는 건 사실 이 회사의 산업도 괜찮다는 얘긴데,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지 않더라도 저는 주식을 왜 현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현찰이 지금 금리가 제가 전에도 했지만 1.75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지금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. 그럼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질 못해요. 그럼 이걸 왜 비전이 있고 그러면 이걸 주식을 투자를 해서 현찰보다는 자금을 굴리는 마인드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저도 대학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이 자소서 전문가들 강의를 학교에서 많이 들었는데, 저는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요.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도 도움 안 됐고, 솔직하게 학점 따려고 들었는데, 이게 무슨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. 무슨 스킬로 적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, 스킬 당연히 있죠.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. 이 구조화를 만드는 건 자소서가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해요. 근데 내용에 무슨 이런 뭐 정말 편하게 무슨 대기업 갈 수 있듯이 얘기를 하면 세상에 누가 대기업을 못 갑니까? 그냥 듣기 좋으라고 솔직하게 하는 얘기지.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소서 전문가야말로 기업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기업을 잘한다라는 건 당연히 투자를 잘해요. 자기가 기업을 잘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해요? 그렇게 돈에 욕심이 없나? 그렇지 않잖아요. 투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야 원론적으로 말이 맞아요.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자소서가 뭔지 제가 정의를 봤는데, 찾아봤어요.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, 구체적 항목에 따라 본인에 대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며, 본인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. 이게 스킬이죠, 사실. 이건 필요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이 취업용 같은 경우에 이런 동기 등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상대가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상대한테 나의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, 이 정보와 상대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다란 얘기죠. 그러면 이 상대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이잖아요. 공무원. 사실 우리가 그 외에 창업이 있지만 창업을 하는데 자소서를 쓸 일은 없죠. 그럼 기업의 정의를 제가 봤어요.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 조직 단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기업을 잘 알아야 자소서를 잘 쓰는 건데,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소서를 잘 써요. 그냥 운빨이지, 운빨. 운빨로 쓰는 거죠. 그렇지 않나요? 이 기업이라는 데는 이윤을 획득하는 목적을 가진 데인데, 이 착한 사람 중요하죠. 착한 사람 중요해요. 굉장히 중요해요. 착한 사람 중요한데 이 착한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공기업 볼까요? 최근에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냈어요.
그럼 내가 공기업 가야겠다. 공기업 가면은 꿀 빨 수 있겠다. 물론 공기업은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공기업 역시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여론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.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마세요. 여기도 역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곳이거든요. 그러면은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러기 위해선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. 그렇죠. 공무원 역시도 이건 뭐 제가 솔직히 잘은 공무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건 빼겠습니다. 그 우리가 이 자소서를 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흔히 채용 설명회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채용 설명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? 저는 목적을 두 개로 보는데, 우선 가점이에요. 가점. 하도 묻지마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이 채용 설명회 들어갈 때 이 이름이랑 학교랑 뭐 전화번호 적잖아요. 이게 서류 가점이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명회를 가야 되는 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투자를 하면 투자자를 위한 설명회도 있지 않겠어요? 그쵸? 투자자를 위한 설명회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게 바로 IR 설명회라는 건데, 그리고 주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자소서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, 사실 투자를 오래 했고, 저는 사실 주총이나 IR을 직접 간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듣고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저도 올해는 갈 건데 계속 때가 안 맞아서 못 가고 있었는데, 이게 이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. 정보를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채용 설명회가 당연히 도움돼요. 이거는 인사 담당자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돼요. 근데 채용 설명회가 정보의 질이 좋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투자자한테 설명회를 하는 IR 설명회랑 주주총회가 좋겠습니까?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목적을 보던가 대상을 봐도 이쪽의 정보가 훨씬 풍부합니다. 풍부. 사실 이 정도의 기업 파악이 돼 있으면 솔직히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솔직히 전 면접을 크게 준비를 안 하거든요. 저는 면접 아카데미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그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이 그걸 잡을 수가 있을 텐데, 물론 면접에 있어서 자세라든가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어떤 뭐 투버튼 양복을 입어야 원버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,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인터넷에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,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기업에 대해서 정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. 사실 그게 아니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건데, 그 부분을 저는 투자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충분히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. 제가 무슨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있으란 얘기도 아닙니다. 그 자소서 쓰다 보면 좋은 회사를 정말 삶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. 이 회사 괜찮나요? 그건 제가 뒤에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이 취준생 시절은 사실 저에게 최고의 산업의 발견 기간이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몰랐던, 저 역시도 어떻게 제가 그 많은 종목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? 저도 다 절대 모릅니다. 절대 다 모르는데 저도 지원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. 확률을 높이는, 제가 왜 그 기회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. 좋은 회사들. 그럼 그 회사를 알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식자재 업체다. 네, 이 문가계통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대 쪽도 많이 썼는데, 이 식자재 업체다.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투자를 사실 같이 했거든요. 제가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비전이 너무 좋은 겁니다. 정말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이게 투자와 연결이 됐고 저에게 수익을 보게 해줬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업을 하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. 그거를 제가 살린 계기도 있었거든요.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취준생 시절이 산업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.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을 싹 까보는 시기잖아요. 이거야말로 기업 분석의 시기고, 기업 분석을 했다라는 건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지금 상황, 몸 상태라는 얘기거든요.